호텔에서 여친이 다른 남자와 방 잡는 걸 봤다. 하지만 넌 화내기는커녕 보호 장비까지 건네줬어. 그리고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지. 하지만 남자는 고마워하지 않고 너에게 방으로 들어와 구경하라고 초대했어. 그래서 넌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방에 남자 2명이 더 있는 걸 발견했어. 왕창, 네가 너희들도 여기 있었어? 우판 형, 저희도 형수님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형도 같이 올래요? 그 말을 듣고 넌 화내기는커녕 기뻐했어. 여러분, 괜찮아요. 전 그런 취향 없어요. 심지어 로야오가 그들과 빨리 여기길 바랐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호텔에 들어선 그 순간에 너는 각성했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 몸에 질병 그물을 볼 수 있는 금빛 능력. 왕창의 몸엔 거대한 매독 그물이 올라타 있었지. 레벨은 20이나 됐다. 이때 루야오도 더 이상 위장하지 않고 입을 열어 너에게 독서를 퍼부었어. 위파, 내가 매달 배달해서 버는 56천 외화는 내가 화장품 사는데도 부족해. 솔직히 말할게. 난 이 방에만 10번이나 왔어. 루야오가 말을 마치자 내가 그 자리에서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전혀 화내지 않을 줄은 몰랐지. 오히려 속으로 비웃었어. 젠장, 빌어먹을 년 같으니라고. 이제 내가 당할 일만 남았군. 루야오, 즐거운 시간 보내라. 내가 운딩대 호텔을 떠난 후 길가에서 계속 기침하는 행인을 봤어. 머리 위엔 1레벨 감기 괴물이 떠 있었지. 이대 시스템 창이 떴어. 사올 것인지 물었지. 넌 호기심에 얘를 선택했어. 순식간에 넌 다른 세상으로 들어갔어. 맞은편엔 흰 북극곰이 서 있었어. 머리 위엔 체력바가 빛나고 있었고 그리고 넌 자기 머리 위에도 체력바가 있는 걸 발견했지. 이때 맞은편 곰이 너에게 돌진했어. 넌 본능적으로 피하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발견했어. 맞은 후 빨간색 속자십이 내 머리 위로 튀어나왔지. 이어서 맞은편 감기 그물이 움직이지 않았어. 이때 넌 자신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본능적으로 주먹을 날렸지. 상대방 머리에 내리쳤어. 상대방 체력 바가 10이 줄었어. 이게 전형적인 턴제 전투였지. 너희는 그렇게 서로를 반복해서 공격했고 얘 체력 바가 10점 남았을 때 감기 괴물 체력 바는 비워졌고 쿵 하고 쓰러졌어. 전투 종료. 경험치 10점 획득. 레벨 2로 상승. 숙주님, 아이템 창고 잠금 해제를 축하합니다. 장비 창고 잠금 해제. 숙주님, 1레벨 바이러스 감기 괴물을 물리치신 것을 축하합니다. 스킬 강의담 획득. 이어서 장면 전화. 넌 원래 길가로 돌아왔어. 원래는 심하게 기침하던 행인이 갑자기 순식간에 나았어. 바이러스 괴물을 물리치기만 하면 해당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 같았어. 동시에 자신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 만약 자신이 진료소를 열어 사람들을 치료한다면 떼돈을 벌겠는걸? 그래서 넌 다른 행인들에게 시선을 돌렸어. 하지만 내가 예상치 못했던 것, 그들의 질병 레벨이 모두 50 이상이었다는 점이야. 관상동맥 질환 괴물, 심장병 괴물, 요독증 휘하 좌장군. 이들은 모두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 아무래도 현대 의학으로도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이런 질병들은 현재 자신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았어. 지금의 최우선 과제는 서둘러 레벨업을 해야만 해. 이어서 넌 괴물을 사냥하고 레벨업하기 좋은 곳, 이대 병원을 떠올렸어. 그래서 넌 먼저 진슈 아파트로 돌아가 잠시 쉬기로 결정했지. 결과적으로 복도에서 미녀 집주인을 만났어. 하지만 넌 상대방이 유방암을 앓고 있을 줄은 몰랐지. 젊은 나이에 이런 병에 걸리다니 정말 안타까웠어. 근데 유방암 대군 성공이 뭘 의미하는 거지? 됐어. 일단 신경 쓰지 말자. 10레벨 바이러스 괴물도 지금의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시간 날 때 병원에 가서 검사 좀 해봐. 날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넌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어. 일루이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어. 그녀는 실제로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 커울판 이 녀석이 어떻게 알아낸 거지? 방에 들어서자마자 넌 절친 처나오를 봤어. 그의 몸엔 여러 종류의 질병이 있었어.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흐물흐물 괴물이었지. 이 녀석은 매일 나한테 호풍을 떨었지만 아무것도 아닐 줄이야. 그래서 친구의 행복을 위해 넌 단호하게 흐물흐물 괴물과의 전투를 시작했어. 맞은편엔 흐느적거리는 지렁이가 있었어. 전투 방식은 이전과 같았어. 모두 턴제였지. 의심할 여지 없이 넌 경기를 이겼어. 이번엔 상대방 몸에서 국도가 터져나왔어. 숙주님, 장비 획득을 축하합니다. 국도는 장착 시 공격력 15점 증가.
전투 종료. 넌 현실 세계로 돌아왔어. 아무것도 모르는 천하오는 갑자기 아랫부분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 마치 힘이 넘치는 것처럼. 하면 이따가 꿈의 파리 목욕탕 갈까요? 제가 쏠게요. 하하하. 너 혼자 가. 나는 갈 거야. 안 가면 됐지 뭐. 나 혼자 갈게. 다음날 넌 계획대로 이내 병원에 왔어.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내 뒤에서 들렸어. 이미 헤어졌는데? 젠장. 너 아직도 나를 따라다녀? 온사라는 바로 의아웠어. 알고 보니 그녀는 오늘 아침에 깨어나니 아랫부분에 작은 혹이 많이 생긴 걸 발견했어. 아프고 가려웠지. 그래서 병원에 검사하러 왔어. 하하하. 역시 매독 괴물이 발병했군. 다른 3명도 감염되었는지 모르겠네. 다음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분노한 위침이 들려왔어. 젠장, 네가 분명 너일 거야. 누가 내가 매일 나가서 업무하거나 어울린다는 걸 모르겠어? 발뒤꿈치로 생각해도 알 수 있지. 분명 무야오겠지. 그는 유명한 걸레니까. 넌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웃기만 하고 말하기 있었지. 오직 더 많이 알고 있었어. 그거는 사실 원창에게 있다는 걸. 왜냐하면 그의 매독 괴물 레벨은 무려 20레벨이었으니까. 그래서 넌 그들 곁으로 가서 그들을 위로해주려 했어. 사실 이 병은 전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은 매일 정시에 약을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평소 화목을 명심하고 영양을 강화하면 오래 지나지 않아 죽을 거예요. 나를 마친 후 넌 돌아서서 멋지게 떠났어. 그들 3명만 그 자리에서 몸을 떨게 남겨두고 그 후 넌 수아가 입구로 와서 너의 1레벨업 여행을 시작했어. 1레벨 탐식 괴물 쏙주님 전투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깜빡였다. 그렇게 넌 병원에서 하루 종일 괴물을 사냥했어. 레벨은 7에 도달했지. 장비 창고에도 많은 장비가 추가되었고 가방은 괴물을 사냥해서 얻은 각종 고기로 가득 찼어. 아이템 창고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 바로 그 안에 시간은 절대적으로 정지한다는 거지. 유통기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 하지만 한 가지 단점도 있었지. 바로 살아있는 생물을 보관할 수 없다는 거야. 게다가 넌 금색 스킬복 금침 침술을 얻었어. 통증을 먹게 하고 전기를 돋우는 효과가 있었지. 배우고 나서 넌 아파트로 돌아가 쉬려고 했어. 복도에서 다시 유루엔을 만났어. 상대방은 입을 열자마자 너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했지. 그래서 넌 차나오를 데리고 유루엔을 따라 골목 입구에 한 바비큐 식당으로 왔어. 하지만 나 도착하자마자 유루엔이 병이 발작하기 시작했어. 고통스러워하며 땅을 쓰러졌다. 너무 아파해. 여기서 죽는 건가 봐. 이 광경을 보고 너는 아재 배운 금침술을 바로 떠올렸다. 즉시 은침으로 상대의 혈쇄굿을 찔렀다. 르흐옌의 안색이 순간 훨씬 좋아졌다. 당신의 고통을 잠시 완화했을 뿐이야. 시간 나면 병원에서 검사받아봐. 네, 고마워요. 식사 후 르흐옌은 너를 그녀의 펜트하우스로 불렀다. 내 마지막 몇 달을 함께 보내주면 이 아파트를 너에게 줄게. 이미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거였어? 응? 난 한 번도 연애해본 적 없어. 그래서 삶이 끝나기 전에 평범하고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어. 그럼 왜 날 선택한 거야? 내가 믿음직하고 잘생기기도 했잖아. 그리고 내 침술이 내 고통을 덜어주잖아.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시간이 더 생길 테니까. 세상에 공짜로 집 한 채 얻네. 여자친구까지 생기고 뭘 더 망설여? 그래서 너는 서둘러 승낙했다. 동시에 너는 몰래 결심했다. 그녀의 병을 꼭 치료해주기로. 다음 날 너는 일찍 이내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에서 레벨업을 위해 하루 종일 보냈다. 레벨은 10이 되었다. 동시에 숨겨진 재능인 금강불괴를 얻었다. 우술가에게 받는 모든 피해를 영구히 줄이고 우술가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증가시킨다. 동시에 모든 이상 상태에 면역이 된다. 그리고 매초 최대 생명력 2만 1000을 회복한다. 세상에 이 재능 너무 강하잖아? 이 재능이 있으면 레벨을 뛰어넘는 도전을 할 수 있는 자본을 얻은 셈이다. 그래서 너는 참지 못하고 아파트로 달려갔다. 유후의 몸속의 바이러스 괴물에 도전하기 위해 유후에는 내가 오자 기뻐했다. 자기야. 어제 나한테 넣은 침 2번 덕분에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편안했어. 걱정 마. 이따 더 편안하게 해줄게. 날이 끝나자마자 너는 바로 유관함 대군과의 전투에 돌입했다. 선봉장은 얼룩무늬 맹호였다. 체력은 2000. 너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호랑이를 베었다. 체력 250 감소. 이 쟤는 정말 대단하군. 이어서 호랑이가 너에게 공격을 가했다. 재능의 힘으로
너는 체력이 20밖에 줄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은 수천 번의 공망을 주고받았다. 너는 선봉장을 성공적으로 처치했다. 동시에 백호 갑옷 장비를 획득했다. 백호 장비 활성화 스킬은 레벨이 오를 때마다 모든 능력치를 10점씩 영구적으로 증가시킨다. 현재 레벨 1, 고지어 류루인 옆에 20레벨의 질병 괴물이 또 나타났다. 20레벨 유방암 대군 백포장 숙주여. 처치하면 류루인의 수명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역시 암은 그렇게 쉽게 치료되지 않는군. 아마 뒤에 긴 줄의 괴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이것 덕분에 희망을 보게 됐어. 이때 류루에는 왠지 모르게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무슨 상황이지? 설마 이것이 사랑이 주는 힘인가? 그리고 류루에는 너의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다. 격렬한 전투 후 너는 류루엔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멍하니 얼어붙었다. 젠저, 세상에 100레벨 불인 괴물이 또 늘었잖아. 이 류루엔은 전생에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번 생에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새벽, 너는 다시 이내 병원에 도착했다. 괴물을 처치하고 레벨업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너는 이곳에 많은 경비원이 늘어난 것을 발견했다. 병원 수입이 갑자기 5분의 1로 줄어들었어. 나는 환자들이 접수를 마치자마자 병에 나왔어. 원장은 누군가 여기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어. 오늘 너희는 꼭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 그 순간 의료 카트가 급히 내 앞에 도착했다. 출혈 부위가 너무 많아. 더 이상 지혈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거야. 빨리 이 의사에게 수술하러 오라고 알려. 이 광경을 보고 너는 망설임 없이 나섰다. 너는 먼저 금침으로 피를 뽑아 상대의 출혈을 멈췄다. 출혈 괴물의 레벨은 원래 20에서 15로 낮아졌다. 그 후 망설임 없이 전투를 시작했다. 쟤는 금강불구의 힘으로 예상대로. 축하합니다. 속주님, 전투 승리 보상 스킬 100명 극추나. 이때 달려온 의사는 피가 완전히 멈춘 것을 발견했다. 수술할 때 이 침을 뽑지 마세요. 지혈과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당부했다. 의사는 듣고 매우 의아해했지만 수술이 급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로 이때 환자 가족이 와서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침한 방을 놓은 후에야 환자의 피가 멈췄다는 것을. 자세히 보니 온 사람이 바로 너의 고등학교 동창 저우정이었다. 다친 사람은 경찰서장인 그의 아버지였다. 범인 체포 중 칼에 여러 번 찔린 것이다. 다행히 내가 제대 나섰다. 저우정은 너와 수술 후 만나기로 약속했다. 너는 승낙했다. 그 후 너는 다시 괴물을 처치하고 레벨업을 계속했다. 저녁이 되어 돌아갈 때쯤 내 전화가 울렸다. 저우정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의 아버지가 수술 후 계속 혼수 상태였다. 의사는 2차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생존율이 희박하다고 했다. 이 생사의 기로에서 그는 바로 너를 떠올렸다. 그 말을 듣고 너는 즉시 병실로 달려갔다. 자세히 보니 20레벨 엘리트 괴물 기혈 허약 괴물. 너는 즉시 깨달았다. 혼수 상태의 원인이 기혈 부족이라는 것을. 원래는 20레벨 엘리트 괴물을 이길 자식이 별로 없었지만 아침에 경험이 있었기에 너는 금침으로 먼저 피를 뽑아 병든 괴물의 레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너는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가 말을 끊으며 정말 가소롭군. 너희는 의료 자격도 없는 사람을 믿으면서 우리 정식 병원은 믿지 않는단 말인가? 이때 저우정이 되물었다. 만약 병원에서 성공률 50%를 보장한다면 그때 환자를 당신들에게 맡기겠소. 의사는 그 말을 듣고 안색이 어두워졌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저우정은 너를 보며 말했다. 그럼 이제 형에게 달렸어요. 펑거. 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시술을 시작했다. 환자에게 금챔수를 사용한 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너는 또 100명 극추나를 사용했다. 그러자 원래의 질병 괴물이 원래 20레벨에서 15레벨로 낮아졌다. 이어서 너는 서둘러 전투를 시작했다. 장비와 재능의 힘으로 기혈 2500의 거대한 고릴라가 너의 구방에 즉사했다. 이번 전투에서는 20년산 하수호 5개와 기혈턴 비방서 한정이 떨어졌다. 전투가 끝난 후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다. 다만 아직 매우 허약했다. 너는 즉시 그 비방서를 꺼내 사람들에게 이 비방서대로 환자의 약을 집대했다. 기혈탕을 마신 후 환자의 안색이 즉시 붉고 윤택해졌다. 주정이 서둘러 다가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치의가 몰래 처방전을 기록했죠.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알아챈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처방전을 손에 넣어도
기혈탄을 복제할 순 없다는 거려. 그중 한 가지 약재는 몬스터를 잡아야만 얻을 수 있거든요. 문제를 해결한 뒤 당신은 다시 레벨업에 집중했습니다. 유효한의 시간이 정말 얼마 없거든요. 레벨이 점차 높아지면서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레벨업 경험치가 배로 늘어난다는 거려. 그래서 속도가 점점 느려졌죠. 며칠 동안 병원에서 사냥해 겨우 15레벨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전투를 통해 알게 된 건 엘리트 몹은 일반 몹의 2배 능력치지만 보스 몹의 수치는 당신에게도 아직 미지수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이내 병원에서 사냥하던 중 특이한 질병 몬스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편두통 몬스터, 보스급 질병 몬스터, 전투 가능. 와, 드디어 보스랑 싸울 수 있네. 당신은 서둘러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눈앞에 갑자기 알림이 떴습니다. 보스급 질병 몬스터와 싸우려면 먼저 금침자혈을 사용해야 합니다. 뭐야? 서는 조건이 왜 이래? 어쩔 수 없이 당신은 상대에게 한의사 가문 출신이라 속이고 침수로 통증을 줄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대의 동의를 얻은 뒤 남자의 혈자리 3곳에 침을 넣고 성공적으로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편두통 몬스터 레벨 10, 보스급 체력 5천. 역시 보스답군요. 같은 레벨 일반 몹 체력 2천인데 보스는 무려 5배나 높습니다. 상대가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합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 위에 50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과연 강력하네요. 금강폭의 특성이 있는데도 체력이 50이나 깎였습니다. 일반 몹이었다면 한 자릿수 피해도 입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제 당신의 공격 차례입니다. 또다시 쾅 하는 소리가 들리고 피해량 2배. 나쁘지 않네요. 주로 마법형이라 맷집이 약한 편이라 방어력은 좀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20여 차례의 공방 끝에 당신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백택 반지도 하나 얻었죠. 백택 반지, 장착 시 치유 효과 추가, 초당 체력 10 회복, 또한 금침자혈 기술도 승급되어 새로운 효과를 얻었습니다. 영주 유지, 환자의 마지막 손을 붙여둠, 강제로 하루 더 연명시킴, 덕일 인물에게는 단 한 번만 가능. 다음 며칠 동안 당신은 쉬지 않고 사냥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너무 느리다고 느꼈죠. 보름을 매달려 겨우 18레벨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대해야 할 보스는 20레벨, 적어도 25레벨은 돼야 승산이 있습니다. 이러다간 한 세월 걸리겠네요. 그때 특별한 몬스터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럭키 몬스터는 아주 희귀한 몹이죠. 전투 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망설임 없이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얄미운 핑크색 돼지였고 옆엔 황금빛 보물 상자가 있었습니다. 털이 시작되자 당신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단칼에 상대를 조각내버렸죠. 축하합니다. 황금 등급 장비, 황금 발룡갑 획득, 경험치 5만 획득, 20레벨로 상승. 대박! 럭키 몹이 진짜 최고네요. 당신은 서둘러 황금 발룡갑을 확인했습니다. 황금 발룡갑 장착 시 방어력 1000, 체력 2000, 가드 200, 스킬 금강 부여, 자신의 방어력 50% 증가. 황금 발룡갑을 보고 당신은 이제 유방암 군단 백부장과 싸울 만하다고 느꼈죠. 서둘러 금수 맨션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유연에게 침을 놔 몬스터의 전투력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돌입했죠. 상대는 더 사나운 백호였습니다. 유방암 군단 백부장 20레벨 보스, 체력 2만. 상대가 먼저 공격합니다. 거대한 앞발이 당신을 덮쳐 110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높은 회복력과 새 장비 덕분에 실제 체력은 45만 깎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쾅소리와 함께 상대 체력이 2000 깎였습니다. 2시간 뒤 높은 가드와 회복력에 기대어 간신히 승리를 따냈습니다. 곧이어 유효한 곁에 새 몬스터가 나타났습니다. 유방암 군단 천부장 30레벨 보스 몬스터. 승리 시 수명 3년 연장. 역시 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네요.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그녀와 보냈고 가끔만 나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병원에 갔는데 인파 속에서 특별한 몹을 발견했습니다. 부적 몬스터, 특수 질병 몹이죠. 당신은 망설임 없이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몹은 황금빛 신룡이었습니다. 예전 럭키 몹처럼 한 방에 해치웠죠. 축하합니다. 보물 영주 획득, 영주 효과, 모든 속성 연구 2배 강화, 추가 스킬 야수 길들이기, 길들인 대상 충성도 100%, 및 폐쇄 모든 속성 3배 증가.
전에 사냥하며 레벨업할 때 이미 발견했었죠. 몇몇 반려동물 옆에 길들이기 가는 창이 뜨덩거려. 당시엔 뭔지 잘 몰랐지만 이제 보니 펫을 길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함께 싸울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길들이기 기술 덕분에 길들인 펫의 충성도는 무조건 100%. 하하, 이거 정말 훈제했네요. 오늘의 사냥을 마친 뒤 차를 몰고 귀가하려는데 가는 도중 저우샤오샤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우샤오샤오는 주정의 여동생이자 고교 시절 퀸카였죠. 예전에 그녀의 아버지를 구했기에 그녀는 아직 당신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여보세요? 범이 오빠? 응. 무슨 일이야? 샤오샤오가 말하길 동네에 뷰티숍을 열었는데 10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관리 후 여드름이 났다며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안 주면 인터넷에 폭로하겠다면서요. 하지만 전 확신해요.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오빠가 실력 좋다는 얘기 들어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 전화했어요. 당신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당신은 그 인플루언서에게서 눈에 띄는 질병 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성형 몬스터, 특수 질병 레벨 후, 전투 불가, 몸에 돈을 꽤 많이 쓴 모양이네요. 그런데 인터넷에선 자연이익이라며 성형 안 한 얼굴이라고 우겼죠. 당신은 슈베 제품을 자신의 피부에 발라봤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라며 시스템을 피해 알림이 떴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었죠.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문제는 바로 인플루언서 코코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녀에겐 다른 질병 몹도 있었습니다. 변비 몬스터 10레벨 보스 전투 가능, 치질 몬스터 10레벨 보스 전투 가능. 단번에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얼굴에 여드름이 난 근본 원인은 바로 이 보수급 몬스터들 때문에 체내에 독소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코코는 여전히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죠.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네요. 당신은 곧장 그녀의 가슴이 가짜고 코도 성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코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몰래 수술한 거라 매니저조차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당신에게 실력이 있는 걸 보자 그녀도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 일은 따지지 않을게요. 대신 제 얼굴 여드름은 꼭 고쳐주세요. 당신은 코코에게 설명했죠. 얼굴 여드름의 근본 원인은 만성 변비 때문이라고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제가 다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코코는 더 놀랐죠. 세상에나 비서도 모르는 이런 비밀을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약속할게요. 이 병을 뿌리 뽑아만 준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건 물론이고 가게 모델도 공짜로 해줄게요. 조샤오샤오의 문제를 해결해주려 당신은 수락했습니다. 이어 음침을 코코의 얼굴에 꽂고 기회를 틈타 전투를 시작했죠. 의식의 공간 속에서 사자 닮은 변비 괴물이 달려듭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가 들리고 보물 드래곤볼의 가호 덕분에 당신의 방어력은 7천에 달했죠. 눈앞의 하급 보스 몹들은 절대 당신의 상대가 안 됩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단 한 만에 승리했죠. 그와 동시에 현실의 코코는 엄청난 신호가 오는 걸 느끼고 엉덩이를 붙잡고 화장실로 튀었죠. 10분 후 코코는 개운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젊은 친구가 제법 대단하네. 이어 그녀는 조샤오샤오를 보며 걱정 말라고 말했죠. 약속한 건 꼭 지킬게요. 이를 완벽히 해결하고 당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죠. 지금의 조샤오샤오는 당신에게 묘한 감정이 생겼거든요. 집에 온 당신은 천하우처럼 허거집을 차리기로 계획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사냥으로 얻은 대량의 고기를 소비할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 후 천하오와 함께 천미헌을 열었습니다. 그는 운영을 맡고 당신은 식재료를 공급했죠. 남는 시간엔 병원에서 랩업을 했고 그러던 어느 날 저우정이 동창회에 초대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모두가 저우정에게 아부했죠. 국장인 그의 아버지가 서기 후보로 유력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인사를 건넸죠. 반의 퀸카였던 알란이었습니다. 그녀는 학창시절 연함되는 진정한 친구였죠. 그런데 다음 순간 당신은 멍해졌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절망적인 루게릭병 괴물을 봤거든요. 대군의 보초병, 심해 벨보스 목, 전투 가능. 루게릭병이라는 세 글자의 의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다는 건 사망 통지서를 미리 받는 것과 같죠. 당신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10레벨 보스 목정도는 지금의 당신의 갱검이었죠. 축하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기술 10억 원을 획득했습니다. 전투 중 사용 가능한 액티브 스킬로 목표의 공방을 20% 낮춥니다. 10턴 동안 지속됐죠. 다시 알란을 보자. 새로운 루게릭병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대군의 백부장 20레벨 보스목 침술 후 전투 가능. 원래는 몰래 경험치를 쌓으려 했지만 전투에 선결 조건이 생겨버려 어쩔 수 없이 멈춰야 했습니다. 당신은 알란을 보며 조심스레 조언했죠. 시간 나면 검사 한번 받아봐. 그런데 다음 순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롬 안으로 칼을 든 동명 강도 셋이 들이닥쳤죠. 다들 꼼짝마. 움직이면 바로 쑤셔버린다. 여학생들은 비명을 질러댔고 나해버린 수베이는 영웅 노릇을 하려다가 강도의 칼에 찔리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피가 쏟아졌죠. 그때 당신은 발견했습니다. 강도들 몸에 붉은 인형이 있다는 거려. 살인 괴물 2단계 특수모 전투 불가. 살인 괴물 1단계 특수모 전투 불가. 이런 것까지 보일 줄이야. 그 후 셋은 저우정의 사진을 꺼내 사람들 속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연쇄 살인 사건의 수배범들이었죠. 당시 국장이던 저우창산이 공범을 사살하자 복수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강도 중 하나가 알란을 보고 욕정을 참지 못한 채 비열하게 웃으며 다가갔죠. 대장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금방 끝날 일이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순간 그놈은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다른 둘도 영문을 모른 채 똑같이 다리가 풀려 쓰러졌죠. 맞습니다. 당신이 원격으로 10억 원을 쓴 거죠. 순식간에 기력이 다해 바닥에 주저앉은 겁니다. 친구들은 당신의 실력에 놀라 다들 감탄을 금치 못했죠. 수부이만 바닥에서 시름할 뿐이었죠. 이제 경찰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안했죠. 저우정이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해서 범인을 직접 잡게 하자고요. 그러면 아버지의 승진이 확실해질 테니까요. 현장에 있던 동창들도 덕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그렇게 입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가게에 돌아오니 늦은 밤이었죠. 가게는 대박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 식재료는 어디서도 맛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조샤오샤오의 시동생 자오카이였죠. 자세히 보니 주로 괴물부터 발기부전, 시더 괴물까지 득실대더군요. 술과 여자의 찌든 몸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대뜸 한 말은 형수님 곁에서 떨어지라는 거였죠. 형이 죽은 후부터 자오카이는 조샤오샤오를 탐냈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뒀었죠. 그런데 당신과 가까워지는 바람에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겁니다. 좋은 말을 할 때 꺼져. 과부 주변엔 파리가 꼬이네요. 당신은 그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어디서 혼수질이야. 바닥에 나뒹군 자오카이는 멍해졌죠. 갑부 집안인 자기가 허거집 사장한테 맞다니요. 반항하려 일어섰지만 몸은 이미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독설만 남기고 떠났죠. 어디 두고 보자고. 다음 날 새벽 천하호의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우리 음식을 먹은 손님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요. 당신은 곧장 가게로 달려갔죠. 사람들이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사 괴물 8단계, 구토 괴물 5단계, 연기가 아니었군요. 고기 품질에 자신이 없었다며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가게는 인파로 북적였고 기자들까지 몰려왔죠. 당신은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줄 때라고요. 당신은 당당히 외쳤습니다. 참고해서 아무 고기나 가져가서 검사하셔도 좋습니다. 문제 있으면 만불을 드릴게요. 아픈 분들은 지금 바로 병원에 갑시다. 식중독으로 판명되면 치료비 10배를 보상하고 즉시 폐업하겠습니다. 구석에 있던 자오카이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죠. 그는 식중독이 확실하다고 믿었습니다. 미리 그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였으니까요. 검사에도 순순히 응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 어찌 된 영문인지 복통이 싹 사라졌습니다. 대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죠. 검사 결과가 나오자 자오카이는 경악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위장은 아주 깨끗합니다. 다만 지나친 반중으로 심각한 정력 부족 상태네요. 몸이 못 버틴 겁니다. 구토와 설사는 기력 부족 탓이죠. 맞습니다. 당신의 솜씨죠. 방금 시스템을 이용해 괴물들을 순식간에 처치했거든요. 그리고는 몇 사람에게 신어건 풀세트를 날렸습니다. 이어서 당신은 덤덤하게 신어라고 말했죠.
우리 가게 허구와는 상관없지 않나요? 자오카이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손바닥처럼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여 상대가 공들여 계획한 양모는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당신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여. 그는 당신을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당신이 허구 가게를 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당신에게 재결합을 요청했습니다. 게다가 말하기를 당신과 헤어진 날 이미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했습니다. 판 오빠, 예전에 내 목 만지고 싶어 했잖아요. 오늘 밤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당신은 역겨움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외독 괴물은 여전히 있었고 동시에 총도 콘딜로마 괴물 등도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녹색의 특수 괴물도 하나 있었죠. 살인 괴물, 3급 특수 괴물, 전투 불가. 하지만 이번에는 빨간색이 아니었고 녹색이었습니다. 당신은 수여가 사람을 죽일 리 없다고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녹색 살인 괴물은 뭘까요? 당신은 바로 짐작하고는 이해했습니다. 나태, 그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과연 수여 대제답군. 정말 무섭군요. 당신은 그와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고 즉시 길거리에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경문지료와 매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는 모두 멀리 피해갔습니다. 수야흥은 그 모습을 보고는 결국 욕설을 퍼부으며 불만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장청제일병원에서는 나는 전문의들과 원장까지 모두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혈구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혈액 시스템 질환들을 신선조차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신분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장기업 선시그룹의 대표 선텐팡이었죠. 이때 그는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고열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션 아가씨, 저희는 이미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텐팡이 친여동생이다. 류루옌의 절친인 선여이였습니다. 류루옌은 절친 오빠의 병세를 듣고는 가장 먼저 당신의 침수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에게 가서 한 번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당신은 선텐팡이 몸에서 질병을 받습니다. 괴물, 혈구 탐식 증후군 괴물, 40레벨 엘리트 괴물, 전투 가능, 승리 후 수명 3년 연장 가능.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보스 괴물은 아니었군. 아니었다면 나도 살려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당신의 현재 25레벨로는 40레벨 엘리트 괴물과의 대결은 여전히 큰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자는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당신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음침을 선텐팡에게 찔렀습니다. 3급 금침 자혈은 생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하루 안에 죽지 않도록요. 이어서 원래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선텐팡이 점차 깨어났습니다. 이어서 당신은 기혈탕 처방을 적었고 사람들을 시켜 약국에서 약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복용 후 환자 상태는 조금 호전되었죠. 비록 이런 상태는 5일밖에 유지되지 않지만 5일이면 자신도 몇 레벨 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급히 선효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병은 자신이 치료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돌아가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전에 당신이 이 말을 했다면 그는 분명 당신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빠가 당신의 주치 아래 기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직접 본 후에는 그는 당신의 의술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당신은 차 안에서 한 가지 뉴스를 보았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미 선텐팡이 불치병에 걸려 꼭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소식을 알고 있었죠. 선씨 그룹의 주식도 그 때문에 폭락했습니다. 만약 5일 후에 갑자기 선텐팡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그렇다면 선씨의 주식은 반드시 한 차례 급등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즉시 천하우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에게 가게의 모든 유동 자금을 동원해서 선씨의 주식을 매수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천하우가 장부를 확인한 결과 현금은 20만 원밖에 없었고 좀 적은데요. 다음 순간 당신의 휴대폰으로 1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류후옌이 보낸 것이었죠. 그녀도 선씨의 주식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지금의 그녀는 돈 버는 것에 이미 흥미가 없어서 차라리 당신에게 100만 원을 주었고
당신더러 알아서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4일 동안 당신은 병원에서 미친 듯이 몬스터를 사냥하며 레벨을 올렸습니다. 레벨은 마침내 28레벨에 도달했죠. 또한 뜻밖에도 100은 등급의 무기를 하나 주었습니다. 암영 전투도끼, 암영 전투도기 장착 후 물리 관통 50포인트를 추가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원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템팡이 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고 각종 지표가 급속히 하락했습니다. 당신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당신에게 공격을 시작했고 펑 하는 소리와 함께 150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과연 고레벨 엘리트 괴물 덕분요 황금 발룡갑과 금강풀기 재능의 이중 중첩 효과 아래에서도 이렇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니요. 이제 자신의 공격 차례였고 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200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러갔고 신호권의 약화 효과 덕분에 힘겹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괴물은 피처럼 붉은 알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후에는 7일 후 부하 성공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당신은 그것을 공간 배낭에 넣었습니다. 동시에 병상에 누워있던 선템팡은 이미 깨어났습니다. 오빠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는 선위호이는 감격하여 당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순간 당신은 그녀의 몸에서 특별한 질병 괴물을 보았습니다. 특수 질병 괴물은 여그였고 100레벨 보스 괴물로 전투가 가능했습니다. 이 병은 생리 구조상의 이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고대에는 이런 사람을 불길한 여자로 여겼으며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은 생리적으로 치유하기 매우 어려운 질병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병은 당신의 눈에는 치료 가능한 것이었죠. 다만 자신은 현재 100레벨 완급 괴물을 전혀 이길 수 없었고 하지만 이어서 당신은 발견했습니다. 질병 괴물 아래에 녹색 작은 글씨 한 줄이 있다는 것을요. 여그의 몸에는 예전에 그녀를 찔렀던 단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특별한 억제 효과가 있었고 아마도 특별히 이 보스를 위한 특수 아이템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내가 전투를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아이템은 없지? 전투를 시작하면 또 상대를 이길 수 없고 설령 이긴다 해도 그럼 이 아이템을 얻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됐어. 나중에 다시 생각하자. 이때 선템팡이 생명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선씨의 주식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자 선씨 주식은 완전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당신이 매수한 120만 원도 24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보에 정통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선템팡이 이번에 기사회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신의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 소식은 상류층 비즈니스계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이 돈을 번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건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 건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신의의 소식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소식이 없었죠. 이것은 당신과 선템팡이 미리 상의한 것이었습니다. 선씨 가문은 당신에 대한 모든 소식을 봉쇄하기로 했죠. 숲속에 뛰어난 나무는 바람이 반드시 걷습니다. 현단계에서 당신은 여전히 숨어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템팡은 당신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여전히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었습니다. 게다가 당신과 깊이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죠. 선씨 그룹은 줄곧 대규모 건강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 했고 한방 산업단지를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템팡은 당신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은 갑자기 자신의 기혈탕을 떠올렸습니다. 처방을 간단히 개량한 후에도 여전히 괜찮은 보신강식 효능을 가지고 있었고 확실히 시도 남성들의 복음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대규모 양산도 가능했죠. 선템팡은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선씨 그룹이 자금을 투자하여 지분 49%를 차지하고 당신이 레시피를 제공하여 지분 51%를 차지하는 것으로요. 당신의 고향에 한방 산업단지를 설립하고 단지는 당신이 전적으로 운영하며 동시에 선의회가 당신과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당신도 공식적으로 자본의 식탁에 오르게 된 셈이었죠. 그렇게 오랜 세월 택배를 배달하며 당신은 오직 이 자본의 식탁에 올라야만 갑자기 변신하여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전히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이죠. 7일이 지났습니다. 이때 당신은 손에 그 붉은색 펫 알을 들고 있었고 그것의 보아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금빛 섬광이 스쳐 지나가자 팬더 모양의 작은 동물이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황금 등급 펫 대왕 판다. 레벨 1.
기혈천, 공격 100, 방어 500. 첫 번째 스킬, 빙결, 공격 시 때때로 목표를 얼릴 확률이 있습니다. 패시브 스킬, 방금 피해 30% 감소. 펫의 기혈은 주인의 기혈과 공유되며 기혈이 모두 소진되어야 전투가 끝납니다. 그 모습에 당신은 멍하니 굳어버립니다. 전투 단위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니까요. 상대방의 공격 턴이 되면 당신과 펫 중 하나를 랜덤으로 공격합니다. 누군가 데미지를 분담해주는 것과 같죠. 하지만 방어 턴이 되면 당신과 펫의 공격을 동시에 받아내야 합니다. 와, 이거 정말 대박이네요. 예전에는 9레벨 몬스터를 잡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후반 레벨업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이 펫이 있어서 다릅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우선 펫의 레벨부터 올리는 겁니다. 펫의 경험치 반은 당신과 별개니까요. 경험치를 팬더에게 전부 몰아줘야 합니다. 다행히 레벨업 경험치가 당신보다 적네요. 꼬박 5일 동안 사냥한 끝에 드디어 펫을 28레벨까지 올렸습니다. 당신은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류루엔의 유반함 대군이인 천부장과 한판 붙고 싶어 근질근질하네요. 전투를 시작합니다. 보스 몬스터가 먼저 공격을 시도하지만 다음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골든 팬더가 스킬을 발동한 겁니다. 다음 턴은 당신의 공격 차례입니다. 암영전부로 상대의 몸을 내리칩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200. 그와 동시에 팬더도 상대를 매섭게 물어뜯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50. 이제 상대방의 공격 차례입니다. 이번에 상대가 선택한 목표는 팬더네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300. 팬더는 탱커형 펫이라 상당히 잘 버텨냅니다. 그렇게 수백 번의 턴이 흐르고 당신은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천부장이 소멸한 뒤 곧바로 새로운 질병 몬스터가 나타납니다. 유방암 대군 50레벨 우두머리 만부장과의 전투. 승리 시 수명이 5년 연장됩니다. 보스보다 한 단계 높은 우두머리급이네요. 전투력이 얼마나 더 높을지 가늠이 안 됩니다. 이번 천부장은 새로운 스킬을 드랍했습니다. 묘수공공, 질병 몬스터에게만 사용 가능하며 전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확률적으로 몬스터의 아이템을 획득합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은 7일입니다. 순간 선의의 몸속에 100레벨 신여기가 떠오릅니다. 묘수 공공을 쓰면 전투를 치르지 않고도 질병 몬스터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겠네요. 당신은 즉시 한약 산업단지로 향합니다. 사무실 앞 선의의가 의자에 단정히 앉아 있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곧장 그녀에게 묘수 공공을 사용합니다. 나이스. 첫 시도에 뭔가를 낚았습니다. 열어보니 날린 바나나네요. 세상에, 이게 대체 뭡니까? 신혁의 몸속에 왜 바나나가 있는 거죠? 기회만 한번 날려버렸네요. 어쩔 수 없이 7일 뒤를 기약합니다. 7일 후 저우샤오샤오에게 전화가 옵니다. 말투가 무척 뜸을 들이는 게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는 모양입니다. 알고 보니 치질이 도졌다는군요. 통증이 심한데 병원은 가기 싫다고 합니다. 당신은 흔쾌히 수락하고 서둘러 그녀의 집으로 차를 넣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익숙한 형체가 보입니다. 치질 괴물 15레벨 일반형, 국부 마사지 후 전축 가능. 이거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당신이 머뭇거리자 저우샤오샤오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붉히며 웃습니다. 고치기 힘든 거냐며 먼저 확인해 보라고요. 치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도와야 하죠. 저우샤오샤오는 수술이 필요 없다는 말에 무척 기뻐합니다. 마사지로 나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네요. 그렇게 그녀를 따라 침실로 들어갑니다. 한바탕 치열한 전투 끝에 치질 괴물을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저우샤오샤오는 금세 몸이 가뿐해졌고 당신을 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결심한 듯 당신의 두 손을 꽉 잡습니다. 판디, 사실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여자친구 있는 거 알지만 나를 내 애인으로 받아주면 안 될까? 그 말에 당신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그녀는 때를 쓰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전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냥 친구로 지내자. 어때? 당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당신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류루엔의 전화였습니다. 전화 내용을 듣자마자 당신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습니다. 통화 내용을 통해 알게 된 건 류루엔의 집에 불청객이 왔다는 사실이죠. 몇 년 전
어른들이 정해준 정략결혼 상대 왕다롱입니다. 왕다롱은 그녀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파혼하겠다고 난리를 쳤었지만 집안 어른들이 말렸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약은 자동 취소된다면서요. 그런데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자 뻔뻔하게 나타나 결혼 얘기를 꺼낸 겁니다. 당신은 즉시 금수공관으로 향합니다. 그 짐승 같은 놈을 당장 찢어 죽이고 싶네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그 남자 몸에 가득한 질병 몬스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선을 끄는 녀석이 하나 있네요. 쿵쿵 보형물 괴물, 100레벨 특수 질병 몬스터 전투 가능. 세상에, 이걸 남자라고 할 수 있나요? 뭘 그렇게 쳐다봐. 당신이 계속 노려보자. 왕따릉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얘 마누라 찾으러 온 건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더니 은행 카드 한 장을 내밉니다. 그동안 얘랑 지낸 시간은 충분히 보상해주지. 이 안에 500만 외환 들어있어. 이별 통보비라고 생각하고 받고 당장 꺼져. 전에 류루옌에게 왕다롱 얘기를 들은 적 있죠? 왕다롱은 안평현에서 유명한 악질 건달입니다. 집안 배경을 믿고 관리들과 결탁해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혔죠. 왕다롱이 성인이 된 이후로 안평현은 단 하루도 평온할 날이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몇몇 마을 사람들이 계속되는 횡포를 견디다 못해 법원에 신고를 하기도 했지만 관리들과 상인들이 결탁한 탓에 그들은 이미 왕씨 가문의 개가 된 지 오래였죠. 심지어 피해자 변호사까지 저쪽 편이었습니다. 결과는 보나마나 뻔했습니다. 피해자는 패소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왕씨 가문의 잔혹한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 죄로는 누구도 왕씨 일가에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족의 목숨을 걸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안평현 최고의 미녀인 류루옌을 왕타롱이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부모를 압박해 강제로 류씨 가문을 목죄었고 그녀를 자신과 약혼시키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녀의 발병 소식을 듣고는 당장 혼약을 취소하라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게 왕씨 부부의 회사가 상장을 앞둔 민감한 시기라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녀가 나았다는 소식에 기다렸다는 듯 뺏으러 온 겁니다. 뭘 멍청하게 서 있어. 빨리 돈 챙겨서 꺼지라니까. 당신이 요지부동이자. 왕다롱은 더욱 화를 냅니다. 당신은 속으로 저 쓰레기를 어떻게 손봐줄지 계산을 끝냈습니다. 단숨에 죽여버린 다음 인벤토리에 넣어 흔적을 지울 수도 있지만 그건 놈에게 너무 과분한 처사 같네요.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방법이 생겼네요. 당신은 곧바로 왕다롱의 쿵쿵 보형물 괴물에게 전투를 겁니다. 상대가 무려 100레벨이나 되지만 전혀 겁날 게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런 특수한 고레벨 질병들은 대부분 이름만 번지르르 하다는 거려. 전에 만난 복덩이나 행운 괴물처럼 말이죠. 역시나 보형물 괴물은 손쉽게 해결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예상대로 흘러가네요. 눈앞에 왕다롱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너무 고통스럽게 아랫도리를 움켜쥐고 땅바닥에 쓰러져 계속 경련하며 젠장, 무슨 일이야? 어쩐지 대가 없어진 것 같아. 류루옌은 그 모습을 보고 입을 가리고 말했다. 뭘 한 거야? 그 말을 들은 너는 즉시 시치미를 뗐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신이도 아니고 말이야. 목적이 달성된 것을 본 너는 서둘러 119에 전화했다. 이 망할 놈이 그렇게 쉽게 죽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왕다룬의 거센 기세 앞에서도 너는 심지어 말 한마디 없이도 이 위기를 해결했다. 하지만 일이 내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할 리 없었다. 다음 날 새벽 왕다룡은 죽은 듯 산 듯 병상에 누워 있었다. 젠장, 분명 뭔가 문제가 있어. 내가 200만 외환이나 들여 만든 가짜가 어떻게 갑자기 없어질 수 있단 말이야? 이어서 왕다룡은 원더파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제 그거 없어졌어요. 원더파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는 표정이었다. 젠장,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하하, 아빠, 정말이에요. 제가 200만 외환 들여 만든 가짜가 없어졌다고요. 왕더파는 왕다롱이 매우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는 강성재 일병원으로 차를 몰고 서둘러 도착했다. 어쨌든 이건 자신의 외아들이었다. 게다가 그가 가문의 대를 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파악한 후 왕더파는 날카롭게 감지했다. 묘한 기운을. 이전에 제게 거물 선템판이 불치병에 걸렸었지만 결국 신비한 의사에게 기서의생했다. 지금 류루에는 유방암에 걸렸었지만 또한 성공적으로 치유되었다. 게다가 자기 아들의 가짜 고환도 우판이라는 사람을 만난 후 갑자기 사라졌다.
설마. 왕덕파는 마음속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다. 그가 얼마 전 가난에 걸렸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말기였다. 하지만 자신의 성장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해야 했기에 그의 병세는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동안 항상 개인 의사에게 강제로 수명을 연장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오래갈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병세가 계속 이렇게 나빠진다면 아마 손자의 그림자도 보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선텐팡이 성공적으로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다시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동안 나는 인력과 재력을 썼음에도 시기에 대한 어떤 소식도 얻지 못했다. 그는 한데 생각했다. 이것은 하늘이 엉씨 일족에게 내리는 재앙이라고. 하지만 지금 보니 자신은 결코 죽을 운명이 아니었다. 그 오판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느냐? 아직 모릅니다. 왕다롱은 듣자마자 생각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복수해주려 하는구나. 그래서 서둘러 아버지를 끌고 건달들을 잔뜩 태운 차를 타고 내가 있는 금수공관을 향해 달려갔다. 동시에 선텐팡이 너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너희 둘이 합작하여 설립한 한약 산업단지가 현지 정부로부터 올해 10개 우수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산업단지는 이로 인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동시에 인터넷상에서 한약 건강관리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선텐팡은 서리오이를 데리고 이번 기회를 빌려 너에게 정식으로 구명지의를 표현할 생각이었다. 그 말을 들은 너는 거절하지 않았다. 어쨌든 자신의 아내는 그녀 여동생의 절친이었기에 딱히 부적절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노크 소리가 울렸다. 맙소사, 친구, 너 조조냐? 어떻게 말하자마자 바로 와? 나 문을 열자마자 왕다릉이 기세등등하게 달려들었다. 빌어먹을 어제 일은 딱 봐도 내가 뒤에서 수작을 부린 게 분명해. 내가 오늘 너를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지 않으면 내 성을 원씨가 아니라고 하겠다. 그 말을 들은 너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너는 알고 있었으니까.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것을. 너 빌어먹을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초능력자도 아닌데 어떻게 내 가짜 고환을 없앨 수 있겠어? 하지만 말이 끝나자마자 너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젠장. 내가 너에게 내 가짜 고환이 없어졌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아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던 원더파는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 이것은 더욱 입증했다. 눈앞에 이 사람이 자신이 애타게 찾던 시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어서 원다롱은 수가 많다는 것을 믿고는 앞으로 나서서 때리려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원더파가 원다롱을 향해 다가가서 싸대기를 날리는 것이 보였다. 아빠, 저 대령이에요. 그가 바로 저를 괴롭힌 사람이라고요. 말하면서도 너를 가리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 빌어먹을 감히 신이에게 불경하게 굴다니. 널 때린 건 약과야. 언덕파는 마음속으로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눈앞에 이 사람에게 암을 치유하는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신 같은 필멸자들이 그의 상대가 될 리 없다는 것을. 신이가 직접 나선다면 아마 그때가 되면 자신의 아들은 죽거나 불구로 변할 터였다. 그래서 먼저 너를 대신해 원타롱을 혼내주자고 생각했다. 이것으로 호감을 얻기 위해. 하지만 원더파가 생각지도 못한 것은 자신의 이 행동이 결국 왕씨 일족의 멸망을 초래했다는 것이었다. 그가 어떻게 내 신분을 알았지? 원래는 왕타롱에게 교훈을 주는 정도로 끝내려 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호환을 얻기 위해 왕씨 일족을 제거할 수밖에 없겠다. 에휴, 이렇게 많은 시체들이 아쉽네. 또 아이템 칸을 많이 차지하겠군. 여기까지 말하자. 너는 안타까워하기 시작했다. 왕덕파는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래서 안심했다. 신이, 제가 압니다. 당신이 바로 그 전설 속 선템팡을 치유한 신이라는 것을.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대령이 신이께 죄송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디 소인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하면서 옆에 있던 원타롱을 끌고 함께 무릎을 꿇었다. 말을 마친 후에도 왕다롱의 기분이 어떤지는 상관없이 그를 끌고 미친 듯이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는 눈앞에 두 사람을 보며 더욱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감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다시 나를 폭로하다니. 너는 죽음을 자초했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엉씨 일족을 어떻게 소리 없이 처리할 수 있을지. 노크 소리가 다시 울렸다. 예상대로 찾아온 사람은 바로 심씨남매였다. 두 사람은 이 광경을 보고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팡거,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선템팡이 물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이때 옆에 있던 서디오이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하라고 암시했다. 서디오이는 류후인의 절친으로서 당연히 그에게 이것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내가 분위기가 좀 기이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먼저 원시 부자를 돌려보내고 나서 말하자고 생각했다. 오늘 일은 내가 따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덕파가 또다시 말을 가로막았다. 시기,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간암 말기에 걸렸습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선 사장님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하면서도 옆에 있던 선템팡을 가리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선템팡은 이때 얼굴에 식은땀을 흘렸다. 자신이 얼마 전에 오판에게 약속했는데 그의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벌써 누군가가 그의 신분을 알게 되었다. 젠장, 이거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너는 그 말을 듣고 또한 할 말을 잃었다. 왕덕파의 이런 지동으로 어떻게 안평현을 제패했을까? 동시에 너도 원시 일족을 제거하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이 원시 일족은 절대로 남겨둘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왕덕파의 지능만으로도 조만간 자신을 해칠 것이다. 한평 이대 무릎 꿇고 있는 원다롱은 이미 겁에 질려 아연이 벙벙했다. 평소에는 자신이 사고를 치면 어떤 문제든 아버지가 모두 해결해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개처럼 상대방에게 혼나고 있었다. 게다가 그가 방금 말한 간암 말기는 무슨 의미지? 전에는 그가 언급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여기까지 듣자 선템팡은 이미 전체 사건의 전말을 이해했다. 원래 이랬군. 자신은 비록 책의 거물이라고는 해도 결국 한낱 육체를 가진 필멸자일 뿐이다. 위판을 마주하자 순순히 비밀을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둘이 감히 시기를 협박하다니 정말 죽고 싶어 환장했군요. 바닥에 무릎 꿇은 원더파를 보니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네요. 그래서 일단 상대를 안심시키기로 합니다. 일을 크게 만들지 않은 게 좋으니까요. 하지만 먼저 침술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원더파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릎 꿇은 원다롱은 내팽개치고 달려와 당신을 따라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침을 놓은 후 원더파의 몸속 간암 대군의 선봉장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돔은 두 삽도 버티지 못하고 경험치로 변해버렸죠. 전투가 끝나자마자 원더파는 곧바로 느꼈습니다. 몸에 알 수 없는 온기가 도는 것을요. 이게 바로 전설 속의 신의인가? 겨우 2분밖에 안 지났는데 효과가 바로 나타나다니 정말 소름 끼칠 정도군. 하지만 당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저 선봉장 하나를 제거했을 뿐이란 거려. 뒤에는 거대한 괴물 무리가 줄 서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게 그리 쉬울 리가 없죠. 아, 맞다. 통증을 잠시 완화해준 것뿐입니다. 완치하려면 앞으로 수많은 치료가 더 필요해요. 오늘 일은 절대 비밀로 하세요. 안 그러면 뒷감당 못할 겁니다. 원더파는 그 말을 듣고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신이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원더파에게 당신은 유일한 구원줄이나 다름없죠. 원시 부자를 적당히 돌려보낸 뒤 당신은 선템팡 앞으로 갔습니다. 미안해요. 시간을 좀 지체했네요. 선유이가 그 말을 듣고 얼른 다가와 말했습니다. 판형, 방금 그 사람 원다롱 맞죠? 맞아요. 전에 류후옌에게 들은 적 있어요. 그런 놈들은 정말 구해줄 가치도 없는데 선템팡은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만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 그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요? 제대로 좀 설명해줘요. 그러자 선우이가 하나하나 왕씨 일가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제기라에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한편 선템팡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당신 앞에서 점수를 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걸요. 선템팡 같은 인물은 온 나라를 통틀어도 비즈니스계에서 손꼽히는 거물입니다. 작은 현의 골목대장 하나 잡는 건 그에겐 식은 죽 먹기였죠. 곧이어 그가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팡형, 제 인맥을 동원해 없애버릴까요? 당신은 그 말을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것도 방법이겠군. 왕씨 가문은 세력이 크고 혼자 힘으로 한계가 있으니까요. 게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원더파를 처리해서 소문이 퍼지는 걸 막는 겁니다. 잠시 고민한 뒤 당신은 선템팡을 바라보며 좋아요.
방법만 있다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합법적으로 혹은 흔적 없이 처리할 방법이 있나요? 요즘 세상에 사람이 죽으면 소동이 커질 텐데요. 경찰 조사에서 제 정체가 드러나면 오히려 손해니까요. 그리고 왕씨 일가 전체를 뿌리 뽑고 싶습니다. 선템팡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둘을 처리하는 건 문제없지만 가문 전체를 다 처리하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이미 큰 소리는 쳐놨으니 팡형,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러고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선템팡이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찾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왕씨 가문이 평소 백성들을 괴롭혔다면서요? 사람들을 설득해 증오망하게 한다면 제 인맥까지 더해서 거의 완벽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서부의도 그 말을 듣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평소에 당한 사람들이 많아서 왕씨 일가를 뼈저리게 증오하고 있을 거예요. 그동안은 보복이 두려워서 꾹 참고 있었겠지만 오빠가 앞장서서 도와준다면 그들도 분명히 기꺼이 증언하러 나올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왕씨 일가가 이곳을 장악한 거 분명 보통 수단이 아닐 텐데 마을 사람들이 도와줄지 의문이군. 그래도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 좋아요. 하지만 조심해서 움직이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요. 당신의 대답을 들은 선템파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한 달도 안 걸려서 왕씨 일가를 몰락시켜 보이겠다고요. 하지만 일이 그리 간단할 리 없죠. 그들이 안핀을 지배하는 건 왕덕파의 힘만은 아닙니다. 뒤에는 왕씨 어머니가 버티고 있었죠. 이 사람은 계산이 아주 빠르고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겉으로는 인자해 보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왕다롱이 사고 칠 때마다 그 비열하고 독한 수법들은 전부 누파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려. 평소엔 왕덕파와 한 명은 악역, 한 명은 석약을 자처하며 안피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단이 잔인하고 지략까지 겸비한 인물로 일가 내 위상은 말할 것도 없죠. 역시 예상대로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선템팡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넘어 선템팡은 조사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인맥을 동원해서 왕씨 일가의 범죄 증거를 대령 확보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증언만 있다면 일가를 단번에 소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거물이 도와준다는 소식에 처음엔 기뻐하며 승낙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일이 다 풀렸다고 생각했죠. 기자들도 잔뜩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이 열리려는 찰나 증언하기로 했던 마을 사람들이 전부 말을 바꿨습니다. 선템판을 아예 모른다고 하거나 왕씨 일가에게 괴롭힘 당한 적 없다고 말이죠. 심지어 한 어린 소녀는 왕씨 가문이 우리 동네에 학교와 병원을 세웠다며 평소에 어려운 집안도 자주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현의 훌륭한 분들이라고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죠. 소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억지로 쥐어짜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왕씨 일가에게 협박당한 게 분명했죠. 이 소식을 들은 당신은 크게 격분했습니다. 왕씨 일가의 수법이 이 정도일 줄이야. 어린 소녀까지 위증하게 만들다니요. 아무래도 그 노파를 직접 만나야겠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당신은 곧장 차를 몰아 법원 앞으로 갔습니다. 그 시각 왕덕파는 며칠째 치료를 못 받아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레벨이던 가남대군 백부장은 심각하게 돌연 변이를 일으켜 30레벨 변이 암 괴물이 되었죠. 게다가 제대 치료하지 못해 변이된 질병은 보통 자신만의 영역을 가집니다. 이 영역 안에서 싸울 때는 당신의 모든 능력치가 하락하죠. 9레벨 변이 괴물은 당신을 혼란 상태에 빠뜨리기도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당신의 공격이 자신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 10마리가 피해를 나눠 막아준다 해도 상대를 이기지 못할 수도 있죠. 이때 선천방은 이미 기자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다. 선생님, 예전엔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엉씨 일족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대기업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보니 상황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저 인기에 편승하려는 선 없는 파파라치 기자들이 이때 나섰다. 난 엉씨 일족이 정말 나쁜지 아닌지 상관없어. 이번에 특종만 터뜨린다면 승진은 거의 확실한 거지. 선천방은 기자들의 맹공에 맞서 순간 어쩔 줄 몰랐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젠장, 대체 무슨 일이야?
눈앞의 기자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눈 깜짝할 새에 선천방 앞에서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맞아. 내가 나섰던 거야. 방금 넌 원더파에게 전화를 걸었어. 전화로 그에게 약속했지. 그가 이 기자들을 철수시켜주기만 한다면 바로 한 번 더 치료해주겠다고. 원더파는 그 말을 듣고 흔쾌히 승낙했어. 그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선천방의 손을 빌려 원씨 일족을 없애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당장 자신이 내일 죽을지 살지는 아직 미지수였다. 미안해. 여보, 나도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원더파는 원다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화신문사 양 사장님께 연락해서 법원 앞 기자들을 전부 철수시켜라고 해. 원다롱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도 이번 재판에서 패소하면 엉씨 일족은 만회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남의 편을 들어 날 괴롭히려는 거지? 아무래도 내 그 엉터리 아버지는 우판에게 속은 게 분명해. 이 세상에 어떻게 암을 100% 치료하는 신의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는 생각을 고쳐먹었다. 아버지의 행동에 어쩌면 다른 깊은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금 현장의 기자들은 모두 우리에게 매수되어 통제되고 있어. 다시 돌아오려면 그건 자기 한마디에 달린 일이지. 게다가 증인으로 나선다는 나루 주민들도 우리 엄마가 다 처리해놨어. 이 소송은 선천받는 승산이 전혀 없을 거야. 그럼 이번에 일단 그 뜻대로 해보자. 이어서 원다롱은 신문사 양 사장에게 명령했다. 현장 기자들을 철수시키라고. 그 후 너도 약속대로 차를 몰고 원더파의 개인 진료소로 갔다. 문으로 들어서자마자 원더파의 몸에서 그 무서운 30레벨 돌연변이 괴물을 보았다. 이게 대체 뭐야? 처음으로 돌연변이 괴물을 본 너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멍해졌다. 이어서 알림음이 울렸다. 30레벨 돌연변이 괴물, 가남 대군 백군장이 변이한 것. 전투 진입 시 상대 영역에 들어간다. 동시에 모든 속성이 소폭 하락한다. 9레벨 돌연변이 괴물과 전투 시 혼란 상태에 빠질 확률이 있다. 혼란 상태. 너와 펫의 공격은 언제든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 눈앞의 시스템 설명을 보며 너는 약간 망설였다. 돌연변이 괴물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 게다가 원더파 같은 사람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원더파는 내가 계속 말을 하지 않자 자신의 결말을 깨달은 듯했다. 명희님, 저는 정말 가망이 없는 건가요? 당신의 병세는 지금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현재 저도 완전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치료가 실패한다면 당신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는 대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원더파는 자신의 결말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이후 그는 주마등처럼 너에게 자신의 일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2세 되던 해 그는 친베이 대학을 성공적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같은 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는 자신의 높은 학력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큰 좌절을 안겼다. 이날 그는 의기양양하게 용화테크 면접을 보러 왔다. 용화테크는 당시 업계에서 이미 어느 정도 명성이 있었다. 지원하는 졸업생들을 셀 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더파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다. 결국 그는 알았다. 그처럼 시골 작은 마을 출신인 사람에게는 운명을 바꿀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그 기회 중 하나였다. 하지만 원더파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면접이 절반 정도 진행되자마자 원더파는 바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면접관님, 제가 정말 합격한 건가요? 진정해. 저문이, 이건 진짜야. 내일 아침 8시에 정시에 출근해. 나 성공했어. 하지만 이때 갓 사회에 발을 들인 원더파가 오지 않았겠는가? 앞으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무한한 지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원더파는 정시에 회사로 출근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속한 부서에 오늘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의아해하는 순간 그는 고개를 숙여 시간을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근무일이었다. 면접관도 어제 오늘 출근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완전 무장한 한 무리의 집행자들이 그를 둘러쌌다. 각 졸업한 대학생이 이런 상황을 어디서 봤겠어? 순간 겁에 질려 멈출 수 없이 떨었다.
젠장, 대체 무슨 일이야? 엎드려, 손머리 위로, 움직이지 마. 그 후 왕덕파는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나중에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원래는 회사 고위층이 막대한 이익을 위해 그들의 핵심 코드를 훔쳐내 경쟁 상대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하지만 사장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를 전혀 의지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장을 처남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장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처남은 평소에도 동료들을 괴롭히고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뇌물을 받았다. 사장은 줄곧 눈 감아주었다. 하지만 이제 핵심 코드가 도난당한 이 사건은 이미 그가 관할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자칫하면 교도소에 갈 판이었다. 화가 나는 와중에도 처단을 위해 방법을 생각했다. 다행히 코드가 도난당한 이 사건을 회사에서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어쩌면 내일 면접을 이용해서 함정을 팔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왕덕파는 그 불운한 희생양이 되었다. 3년의 감옥 생활이 끝난 후 왕덕파는 사회의 험악함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100배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동시에 그는 이때 용화테크의 전임 재무 담당자를 만났다. 그는 사장을 도와 가짜 정보를 작성한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훗날의 왕라 출연이었다. 그 후 두 사람은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계에서 승승장구했다. 그리고 용화테크를 성공적으로 인수했다. 또한 원래 사장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두 사람의 기업은 점점 더 커졌다. 그들의 마음가짐도 엄청나게 변했다. 용을 잡는 자가 용이 된다는 말이 이때 완전히 현실이 되었다. 한 번의 사고로 왕덕파는 엄청난 대죄를 저질렀다. 다행히 출연이 미리 손을 써서 겨우 감옥 생활을 면할 수 있었다. 나중에 두 사람은 재기를 위해 왕덕파의 고향인 안핑현으로 돌아갔다. 왕덕파의 사업 수완과 출연이 냉혹함을 바탕으로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지역을 주무르는 토착 세력이 되었다. 이때 왕덕파는 이미 목이 메어 울고 있었다. 전부 내가 자초한 일이야. 고향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하군. 당신은 그저 옆에서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왕덕파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을 줄이야. 안핑현 백성들만 고생했군. 갑자기 왕덕파가 중대한 결심을 한 듯 당신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판, 이 왕씨 가문은 내가 세운 걸세. 마땅히 내 손으로 끝내야지. 가문의 모든 범죄 증거를 넘겨주겠네. 법정에서 증언도 해줄 수 있어. 대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그 말에 당신은 잠시 멍해졌다. 설마 그에게 대이멸친의 각오가 있었을 줄이야. 괜찮으니 말씀하세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뭐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간 다롱이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지. 그때마다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왔네. 그래서 남겨둔 증거도 꽤 많아. 그 때문에 오래 복역하지 않을 수도 있네. 그를 잘 감시해주게.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는 걸 보고 싶지 않네. 우리 가문의 마지막 핏줄만은 지켜주게. 그 말을 들은 당신은 조금 난감해졌지만 대국을 위해서 결국 수락하기로 했다. 좋습니다. 약속하죠. 하지만 스스로 죽을 자리를 찾는다면 그땐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후 원더파를 태우고 법원으로 향했다. 추일에는 원더파를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설마 평소 보기도 힘들던 영감이 일이 터지니 진짜 나타날 줄이야.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왕덕파는 구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이변 없이 수많은 증거와 왕덕파의 협력 덕분에 왕씨 일가는 일망타진되었다. 안핑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당신도 류호yen과 함께 행복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냈다. 그동안 당신은 사냥을 통해 사심레벨이 되었고 사냥 도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바로 태고의 폐허에 관한 소식이었다. 태고의 폐허, 고대 신들이 수련하며 남긴 유적, 그곳에서 수련하면 레벨이 급상승하며 신의 비문을 얻을 확률도 높아진다. 그 내용을 보고 당신은 깜짝 놀랐다. 전에 운 좋게 비문을 얻은 적이 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악화로 인한 변이 현상에 맞서려면 사성수의 유부를 수집하여 영역의 부정적인 효과를 없애야 한다고. 사성수가 대체 무엇인지 또 유물은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만약 그때 왕덕파의 30레벨 암군단 백부장에게 영역이 없었다면 분명 이길 자신이 있었는데 말이다. 그것도 다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곧 일어난 일 때문에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성수 유무를 찾아 떠나게 된다. 어느 날 평소처럼 병원에서 레벨업을 하려는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우판 오빠, 지금 어디야? 빨리 좀 와줘. 의후엔 언니가 갑자기 쓰러졌어. 우연의 친구 서미의의 전화였다. 그 소식에 당신은 서둘러 진출저택으로 차를 몰았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멀쩡했잖아. 선우이는 울먹이며 설명했다. 나도 모르겠어. 오늘 둘이서 요리 연습해서 오빠한테 근사한 대접하려고 했는데 불을 켜려는 순간 갑자기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려. 망설임 없이 이후에 내 상태를 확인했다. 궤변이 유선암, 진국태장군 70레벨 보스 몬스터, 변이 괴수 우두머리, 전투 후 류루엔의 수명 10년 연장. 그걸 본 당신은 기운이 빠졌다. 지금 겨우 45레벨인데 70레벨 보스를 상대하긴 역부족이다. 게다가 영역까지 가진 변이 괴수라니. 그때 예전에 신의 비문이 떠올랐다. 맞아. 성수 유무를 찾으면 변이 괴수를 없애고 부정적인 효과도 지울 수 있다고 했지. 다시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이내 식은땀이 흘렀다. 지금 난 고작 45레벨인데 어떻게 70레벨 보스를 이기지? 모르겠다. 부딪혀보는 수밖에. 한 줄기 희망이라도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그리고 류루엔에게 금침 시술을 시도했다. 스킬 효과 덕분에 류루엔이 깨어났다. 여 약국에서 기혈탕을 다려왔고 그걸 마신 루엔은 안색이 좋아졌다. 서류의가 감탄하며 말했다. 와, 대단해 오빠. 진짜 명의가 따로 없네. 이렇게 금방 깨어날 줄이야. 하지만 당신만은 알고 있었다.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걸. 당신은 서류의를 거실로 불렀다. 며칠간 일이 있어 집을 비울 거야. 나 대신 루엔을 꼭 잘 돌봐줘.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고. 알았어. 걱정 마. 선우이는 이해가 안 됐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집을 나서려던 찰나 견눈질로 다시 선우이를 보게 됐다. 곁에 있는 100레벨 거성여 몬스터를. 아, 맞다. 시간이 꽤 흘렀으니 묘수궁공 스킬이 갱신됐을 거야. 곧바로 거성녀에게 묘수궁공 스킬을 썼다. 확인해보니 눈부신 황금빛이 뿜어져 나왔다. 축하합니다. 신급 스킬 열반생화 획득. 열반생화. 고대 성수 주작의 유물. 사성수의 유물을 모두 모으면 평범한 것을 신기로 바꿀 수 있으며 절망적인 상황도 반전시킬 수 있다. 스킬 설명. 전투 시 패시브 스킬. 효과. 체력이 0일 때 즉시 풀피 보활. 모든 상태 이상 회복. 전투당 유혈만 발동. 비전투 시 액티브 스킬로 전환. 빈사 상태인 자에게 사인 가능. 강제로 수명 15일 연장. 정혈 30% 회복. 비구. 자신의 수명을 소모하여 생명 연장 효과 강화 가능. 세상에나 이건 완전 상위 호환 스킬이잖아. 근데 왜 사성수의 유물이 거성너에게서 나온 거지? 이렇게 쉽게 얻어도 되는 건가?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당신은 서둘러 침실로 달려가 무엔에게 열반생활 스킬을 썼다. 정체 모를 불꽃이 그녀를 감싸더니 엄청난 생명력이 뿜어져 나왔다. 순식간에 류루야는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어떻게 된 거야?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 당신은 류루엔을 바라보며 자세한 설명은 아꼈다. 나 잠시 어디 좀 다녀올게. 집에서 몸조리 잘하고 있어. 당분간 류이가 같이 있어줄 거야. 어디 아프면 꼭 말하고. 무엔이 대답하기도 전에 당신은 방을 나섰다. 지금은 1분 1초가 아까우니까 지체할수록 그녀가 위험해질 테니까. 이후 어느 개인 클리닉으로 향했다. 천하회의 친구 정영이 운영하는 곳이다. 전에 여기서 태구의 폐허 소식을 들었기에 오늘 시험에 보기로 한 것이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판, 오랜만이다 친구야. 장양은 당신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당신은 배운다는 핑계로 며칠간 여기 머물기로 했다. 그는 별 의심 없이 흔쾌히 수락했다. 오늘 예약이 많아서 좀 바쁠 거야. 편하게 둘러보고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고. 괜찮아. 바쁘면 가봐. 모르는 게 생기면 일 다 끝나고 물어볼게. 그래. 말을 마치고 그는 치료를 시작했다. 너는 옆에서 사람들 몸의 질병 괴물을 조용히 관찰했다. 행운의 여신이 계속 함께할 줄 알았는데 5일 내내 뒤져봐도 특별한 질병 괴물은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6일째 되던 날 다른 곳에서 오늘 시험에 보기로 했다. 장양과 작별하고 진료소를 막 떠나려던 찰나
바로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눈부신 빛이 내 시선을 끌었다. 자세히 보니 럭키 몬스터 특수 질병 괴물, 등급 미확인, 비고, 행운 몹과 전투 시 일정 확률로 대박 보상 획득, 이변은 없었다.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행운 몹을 가볍게 쓸어들였다. 축하합니다. 경험치 380만 획득, 레벨이 51로 상승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징법계 오행대징 획득, 전투 중 자동 활성화, 아군 전체가 피해를 공동 부담, 모든 유닛의 체력 회복 효과 100% 상승. 축하합니다. 신급 아이템 비경 조각 획득, 비경 조각 10개를 모으면 전설의 비경 태고지를 열 수 있음. 단일 조각 사용 시 0.1% 확률로 개방 성공. 와, 이번 행운 몹 진짜 장난 아니네. 너는 한숨을 내쉬었다. 조각 하나로 성공할 확률은 너무 낮고 10개를 언제 다 모을지 막막했다. 하지만 유효연은 그때까지 버틸 수 없다. 0.1%의 확률에 도박을 걸어볼까? 사실 어제 시모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전화 통화로 유효연의 상태가 다시 악화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작이 억지로 수명을 늘려주지 않았다며 진작에 잘못됐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너는 망설임을 멈췄다. 마음을 굳게 먹고 비경 조각을 사용했다. 조각 10개를 모으기엔 유효연이 기다릴 시간이 없다. 차라리 도박을 하는 게 낫다. 한 줄기 희망을 품자 눈앞에 풍경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조각이 천천히 허공으로 떠오르더니 기이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너는 멍하니 서 있었다. 통하는 소리와 함께 조각이 가루가 되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순식간에 절망에 빠졌다. 손에 남은 마지막 조각을 보며 너는 중대한 결심을 한 듯했다. 전에 사냥을 하다가 특이한 아이템 증폭기 바를 얻은 적이 있었다. 사용 시 모든 사건 성공 확률 6% 증가. 모든 규칙 위에 군림하는 아이템이며 단일 사건에 딱 한 번만 사용 가능하다. 당시엔 1% 확률이 너무 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말이다. 이게 그냥 썩혀둘 물건이 아니었다. 가방에 넣어둔 뒤로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이 1%는 조각의 0.1%에 비하면 그야말로 신급 무기나 다름없다. 너는 홀린 듯 조각의 증폭 깃발을 사용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너는 다시 한번 경악했다. 보물을 사용한 그 찰나 조각이 기이한 방식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어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수많은 낯선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쏟아졌다. 그 상태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알 수 없었다. 아, 머리 아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화면 속 이 사람은 누구야? 왜 이 사람의 기억이 있는 거지? 다시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꽃밭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에 오기 전 기억을 떠올리려 왔었지만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머리 아파. 설마 여기가 전설 속에 신이 남긴 비경인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눈앞의 나비를 보고 무심코 손을 뻗어 만지려 했지만 나비는 내 몸을 그대로 통과해버렸다. 당황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저문이 겁낼 거 없네. 여기가 바로 전설 속의 비경이라네. 말해보게. 여기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 멀지 않은 곳에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너는 노인에게 입을 열었다. 강력한 힘을 빨리 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자네는 너무 많은 비밀을 짊어지고 있군. 궁금하지 않은가? 왜 다른 사람의 질병 근육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방금 사라진 기억은 어디서 왔으며 대체 누구의 것인지 말일세. 노인의 질문에 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가 빙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었나? 그가 말한 기억은 또 뭐지? 확실히 방금 전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었다. 당신 정체가 뭡니까? 날 왜 그렇게 잘 알죠? 노인은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군. 좋네. 누구도 범접 못할 힘을 주지. 단, 자네가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그러니 내가 마련한 3가지 시련을 통과하게. 그러자 눈앞에 카드 3장이 나타났다. 노인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너는 마음을 정했고 가운데 카드가 사라졌다. 아, 깜빡했군. 미리 말해두는데? 실현 중에는 자네의 모든 능력이 무효화될 걸세. 행운을 비네. 노인의 말이 끝나자 눈앞의 장면이 바뀌기 시작했다. 여긴 어디지? 이 작은 방에서 무슨 실현을 한다는 거야?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돼지 가면을 쓴 남자가 다가왔다. 안녕. 도전자여.
내 시련에 온 걸 환영해. 보다시피 이 방은 아주 작고 숨겨진 공간도 없어. 가면 남자가 손가락을 튕기자 두 사람은 문 밖으로 전송되었다. 이제 내가 방 안에 이 마환을 둘 거야. 15분 안에 찾아내면 통과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내가 옆에서 내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겠다. 준비됐나? 그 말을 듣자 너는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는 알 수 없었다. 잠시 생각한 끝에 너는 대담한 추측을 하나 떠올렸다. 설마 이렇게 간단할 리가? 아냐, 신중한 게 좋겠지. 준비됐어. 날이 끝나기 무섭게 가면 남자가 방 안으로 순간이동해 마환을 배치했다. 좋아, 들어와라. 가면 남자가 손을 까딱하자 너도 방 안으로 전송되었다. 시간 시작. 처음에 옆에 있는 선반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시간이 계속 흘러도 나환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아까 했던 그 대담한 추측이 떠올랐다. 역시 그 방법밖에 없나? 마화는 내 몸속에 숨겨져 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과연 전설 속 선택받은 자다꾼. 내 시련을 깨는 게 꼭 케인 같아. 시련 통과를 축하한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요정을 소환해 내게 보냈다. 이건 속삭임 요정이다. 앞으로의 시련에서 널 도울 거야. 날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눈앞에서 사라졌다. 곁에 있는 요정을 보며 너는 마음이 벙벙해졌다. 방금 말한 선택받은 자는 대체 뭐지? 왜 다들 내 정체를 아는 것 같지? 나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생각에 잠길 틈도 없이 순식간에 비경으로 전송되었다. 1층 시련을 이렇게 빨리 깨다니. 생각보다 실력이 꽤 좋구나. 당연한 소리지. 망설임 없이 서둘러 다음 카드를 골랐다. 장면이 허무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가운데에 바둑판이 떠 있고 맞은편엔 황금 가면을 쓴 자가 서 있다. 나의 시련에 온 걸 환영한다. 도전자여. 규칙은 간단하다. 흑백 바둑돌이 각각 50개씩 있다. 게임 시작이다. 돌을 전부 그릇에 담아라. 배분 방식은 내 마음이다. 배분이 끝나면 잠시 내 시야를 가릴 것이다. 그 상태에서 그릇 하나를 정하고 그 안에서 검은 돌을 뽑아라. 검은 돌을 뽑으면 내 승이다. 그 말을 듣고 너는 깨달았다. 단순히 운에 맡기는 개인이 아님을. 잠시 고민한 끝에 준비됐다. 시작하자. 날이 끝나기 무섭게. 시작. 너는 흰 돌 전부와 검은 돌 49개를 전부 한 그릇에 몰아넣었다. 잠깐, 반칙이다. 두 그릇에 나눠 담아야 한다. 서두르지 마. 아직 안 끝났어. 가면 쓴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말을 끊었다. 그리고 곧바로 남은 검은 돌 하나를 다른 그릇에 넣었다. 됐다. 이렇게 놔두면 장점이 있지. 첫째, 검은 돌 하나인 그릇을 고르면 바로 승리하는 거고 아니더라도 다른 그릇에서 검은 돌을 뽑을 확률이 거의 절반이지. 그 모습을 본 가면 쓴 자는 깜짝 놀랐다. 역시 선택받은 자다꾼. 남들과는 확실히 달라. 재미있군. 그가 팔을 들어 올리자 검은 안개가 눈앞을 가렸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가면 쓴 자가 그릇을 흔들기 시작했다. 잠시 후 흔들기가 멈췄고 두 그릇을 내 앞에 놓았다. 자, 다 됐다. 어느 쪽 그릇을 고르겠느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너는 잠시 망설이다가 왼쪽을 고르겠다. 하하하, 실력은 있어도 운은 그리 좋지 않은 모양이군. 그 말에 너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이제 그릇에서 돌을 뽑아라. 망설임 없이 너는 돌 5개를 옮겨주었다. 내 손에 검은 돌이 있는가? 내가 가면 쓴 자에게 묻자. 그는 침묵에 빠졌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어떻게 운이 이렇게 좋을 수 있지? 상대방의 대답이 없자 너는 확신했다. 손 안에 5개 모두 검은 돌일 것임을. 돌을 하나씩 내려놓자 마지막 남은 돌 하나가 검은색이었다. 맞췄나? 하하, 생각보다 훨씬 강하구나. 행운의 여신마저 내 편이라니. 시련 통과를 축하한다. 그는 빛의 덩어리를 만들어 요정에게 쏘아보냈다. 빛을 받은 요정에게서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이제 내 요정은 지구의 결속력을 가게 될 거다. 이 힘의 용도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는 널 비경으로 돌려보냈다. 비경으로 돌아오자마자 너는 멍하니 서 있었다. 맙소사, 젠장.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상대 같았던 비경이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주변의 고온이 끊임없이 경고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상황 파악이 안 돼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가만히 죽기를 기다릴 순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비경에 들어온 뒤로 모든 능력이 사라진 상태였다.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절망에 빠진 그때 속삭임 요정이 튀어나왔다. 주인님, 지금 이곳엔 허무의 기운이 가득해요. 다시 말해, 이 모든 풍경은 환상일 뿐이에요. 해를 끼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열기도 겨우 환상이라고? 진짜였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졌다. 너는 요정을 바라보며 물었다. 또 아는 건 없어? 어떻게 해야 이 환상을 끄지? 요정은 잠시 망설였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해요. 그 말에 너는 크게 화를 냈다. 가장 소중한 거라며 내 특성이나 보고 같은 걸 말하나? 그걸 제물로 바치면 실력이 대폭 떨어질 텐데. 명심해. 난 류현을 살리려 강해지러 온 거야. 게다가 요 정도 수상해. 나를 다 믿을 순 없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너는 요정을 보며 다시 한번 물었다. 요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다른 방법 말인가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를 바쳐 환상을 깰게요. 하지만 제 도움이 없다면 주인님은 통과 못할 수도 있어요. 다음 시련의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절 완전히 믿지 못하신다면 주인님 입장에서 저를 바치는 게 나은 선택이겠죠? 요정의 말에 너는 침묵했다. 요정에게 악의는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정말 요정을 잃게 된다면 다음 시련을 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까지 온 의미가 없지. 생각이 복잡해져 망설이다가 잠시 고민한 끝에 결국 제물을 선택했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특성인 금강불교, 기이한 빛이 번쩍이더니 생명 속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진 기분이 들었다. 곧이어 요정이 주문을 외우자 환상이 서서히 사라졌다. 세상에, 이 요정 보통이 아니네. 날이 끝나자마자 모인이 멀리서 모습을 드러냈어. 하하, 역시 선택받은 자답군. 과연 중대한 갈림길에서 옳은 선택을 하든구나. 서둘러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라. 그럼 모든 의문이 자연히 풀릴 게다. 그럼 빨리 시작하자. 그 말에 당신은 모인을 재촉했어. 지금 1초가 급한 상황이라 류호연이 그만큼 위험해지거든. 너무 서두르지 말게. 정훈이, 여긴 외부와 시간이 단절된 곳이라네. 자네가 얼마나 머물든 가끔 올 때와 똑같은 모습일 테야. 그럼 마지막 관문은 대체 뭐죠? 그 말을 듣고 당신은 안도했어. 모이는 그 소리에 당신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지. 내가 공들여 준비한 관문일세. 내가 바로 그 문직이지. 말을 마치며 모인이 손을 휘두르자 눈앞에 테이블 하나가 나타났어. 규칙은 아주 간단하네. 우리 둘 다 레이싱카를 한 대씩 갖고 여기 8장의 부품 카드가 있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 모인이 고작 시트를 고른 거야. 그걸 보고 당신은 상대의 의도를 생각했어. 모인은 매우 영리한 사람이야. 단순한 레이싱 게임이라면 속도와 무관한 부품만 고를 리 없지. 분명 여기엔 비밀이 숨겨져 있어. 그때 대단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 마지막 규칙에 명시되어 있었지. 살아서 결승선에 도착하기만 하면 누구든 이기는 거라고. 살아남는 게 결코 쉽지 않겠어. 속도와 상관없는 부품만 고른 건 결국 후수를 둬서 차를 안쪽 차선에 두려는 속셈이야. 내가 경기를 마치려면 반드시 커브를 돌아야 하고 내가 방향을 트는 순간 상대는 그 틈을 타서 가속해서 날 들이받아 날려버리고 탈락시키려는 거지. 정말 계획이 그렇다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야. 당신이 카드를 못 고르고 있자 노인이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어. 왜 그러나 정훈이? 유일한 브레이크, 부품의 이점이 자네에게 있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나? 그 말에 상대의 의도를 확신했어. 남은 건 유리창과 또 다른 핸들뿐. 망설임 없이 당신은 핸들을 선택했어. 속도와 무관한 부품만 골랐군요. 게다가 중요한 핸들은 나한테 있죠. 어떻게 날 이길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 말에 노인은 경계를 완전히 풀었어. 정은이, 그건 모르는 법이지.
노인이 말을 멈췄고 상대의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며 당신은 승리를 예감했어. 선택이 모두 끝나고 둘은 차를 개조하기 시작했지. 예상했던 대로 노인은 안쪽 차선을 택했어.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둘의 경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 이제 정상적으로 주행하며 의도만 들키지 않으면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첫 번째 커브에 도달했어. 노인은 기회가 왔다 싶어 가속 페달을 세게 밟기 시작했지. 핸들과 브레이크가 없는 걸 알기에 이 가속이 승부수임을 깨달았어. 커브에서 충돌해 날 부수려는 거야. 망설임 없이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며 피했어. 노인의 차는 브레이크가 없어 못 멈추고 핸들도 없어 방향을 틀지 못한 채 그대로 트랙을 벗어나 심연속으로 추락했어. 결국 당신은 무사히 완주에 성공했지. 와, 진짜 아슬아슬했네.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 날이 끝나기 무섭게 노인이 당신 앞에 나타났어. 정은이, 자네 실력이 대단하군. 내 의도를 진짜 간파했을 줄이야. 연기도 정말 완벽했네. 그건 당연하죠. 이제 저에 대해 다 말씀해 주시죠. 아, 맞다. 그 엄청난 힘도 말이죠. 언제쯤 주실 건가요?